안녕하세요. 강남인강을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9월 모의평가까지 모두 다 마치고 이제 최종 관문이 이제 수능만 남아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다다랐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본 9월 모의평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 모의평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강의도 찍고 있고 현재 선생님이 고3 담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너무 많은 나머지 이 어떤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험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우리 봤잖아요. 근데 이제 9월과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아마 체감 난이도 이런 것들을 아마 봤다면 아마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난이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어렵거나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통 과목에 관한 얘기고 아마 확률과 통계, 기하를 또 봤던 학생들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점수가 모의평가 6월보다 훨씬 안 나오지? 뭐 이런 아마 의구심? 나의 실력이 떨어진 건가? 나에 대한 어떤 자책?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여름방학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실제로 시험 보고 나서는 좀 허탈해하는 사람과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이제 나한테 수능에 가까운 이 마지막 시험이 정말 이제 내가 잘 볼 수 있어서 수능에 대한 기대감이 나는 굉장히 커지고 앞으로 100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뭐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 등급 컷을 선생님이 봤는데 예상 등급 컷을 봤더니 1등급이 확률과 통계가 86점, 83점, 미적분, 그 다음 기하가 85점. 거의 비슷하죠. 네, 그 얘기는 지금 미적분은 이전 6월 모의평가랑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확률과 통계가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기하도 다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문계 학생들과 그다음에 기하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당황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제일 핵심적인 건 미적분이 난이도가 많이 쉬워진 게 아니라 기하나 확률과 통계가 많이 어려워졌다. 이게 이번 시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시험에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수능에 혹시 이렇게 난이도가 좀 어렵게 확률과 통계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나오면 아마 굉장히 곤란할 거고 지금부터 아마 발등에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하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뭐 기하는 원래 미적분하고 이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된 건 사실 확률과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다시 한번 이제 예전의 기출 중에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틀린 문제, 그 틀린 문제의 내용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만 알잖아요. 여러분이 틀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6월하고 9월을 비교해 보니까 왜냐하면 6월하고 9월을 비교해 보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다가올 수능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여러분한테 평가원 출제위원들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해서 수능에 낼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9월 뭐가 일단 관심이 있냐면 난이도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작년 수능과 6월 모평과 9월 모평 요거 비교해 보니까 난이도가 유사하더라. 선생님 생각할 때는 9월이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점수 분포를 보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선택 과목에서는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확률과 통계가 좀 어려워졌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막 굉장히 킬러 문제 같은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개념학습이나 원리적 이해나 기본 개념 이런 것들만 알면 충분히 4점짜리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9월에 와서 특징이에요. 물론 앞에 6월에서도 이런 개념들 문제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좀 어려웠었어요. 일단 공통 과목 자체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과목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못 풀고 그냥 찍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확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미적분 난이도 감소했고요. 확통기하의 난이도 상승했는데 우리 확통이 훨씬 더 많이 난이도가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계율은 50% 지켰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연계율은 의미가 없다. 연계율 뭐 숫자 바꾸는 거 선생님이 연계율 분석을 이제 해봤더니 다 쉬운 문제들로만 연계를 적용했고 그리고 점수도 낮은 점수의 분포에 해당하는 것들만 다 연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계율 50%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웠던 문제들은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에 너무 엮이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50%나 되니까 우리가 2점, 3점에서는 틀리면 안 되죠. 특히 3점짜리들과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한번 수능 특강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 문제는 없었어요. 복잡하면 어느 정도 복잡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 4점짜리 보면은 4점짜리 밑에 지면이 있잖아요. 지면 하나 정도를 쓰는 정도면 뭐 괜찮죠. 킬러 문제인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못 쓰고 답이 나오는 그런 정도의 계산력을 요구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온 학생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점점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은 기간엔 뭘 준비해야 될까요? 늘 선생님이 하는 건데, 자, 6월 모의평가하고 9월 모의평가를 봤으니까 수능하고 비교해서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흐름을 파악하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 킬러 문제가 15번이나 아니면 28번에 있죠. 28번이 객관식의 마지막에 미적분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30번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28번이 킬러 문제고 그 다음 난이도로 뽑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15번, 그 다음에 30번, 그 다음에 이번엔 특이하게 21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어려웠는지. 그래야 우리가 좀 이제 실력이 좀 낮은 학생들은 그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거르고 가고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파. 요건 선생님이 이제 강남인 강의에서 해줄 텐데 연계 문제 비교해 줄 거고 그리고 이 시험에서 대표 문제. 공통 과목에서 수학 1에서 대표 문제, 수학 2에서 대표 문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의 반복적 출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니까 이번 시험에 특히 이거는 이미 이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이런 살을 붙여서 문제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던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소하게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나왔던 거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해요. 기출이 중요한데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에서 5년 사이 이 정도 기출이 다시 한번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어려웠다고 생각했던 기출 문제 그리고 이게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한 2번 이상 나왔던 거
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했으니까 아마 나왔을 거예요. 물론 그 문제가 또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문제 또 안 나오겠죠. 다른 문제 중에서 또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한 번쯤 더 기출문제를 강조할 만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훈련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요 실전 모의고사 훈련을 시키거든요. 일단은 수업 시간에 해야 되니까 선생님 학교는 2시간 연강을 하는데 100분 동안 하는데 그래서 70분 동안 4점짜리만 풀게 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능에 가까우면 한 60분 정도 줄일 생각인데 70분 동안 4점짜리 문제를 풀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풀이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을 보고 면학실 가서 30분간 이 17문제 2점 3점짜리 그거를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게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4점짜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모의고사 문제 어디서든 사가지고 풀면 굉장히 그 훈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실전 모의고사 훈련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1분 1초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기 위해서 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얘기와 앞으로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 얘기 할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6월 모의평가 총평도 들었을 거고 9월도 들었으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바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4점짜리 위주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